중학교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확률의 이론 마지막 강의예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수학 이론 중에서도 마지막 강의가 됐네요. 자, 오늘은 확률의 기본 성질 두 번째 시간으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과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처음에 두 사건에 대해서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 확률 구하는 방법은 각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모든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사건 A면 사건 A의 경우의 수로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건 A와 사건 B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전체적인 이것을 크게 여기에 대한 확률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 각각의 일어날 확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 하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P 더하기 Q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 전제 조건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자, 이 비슷한 이야기를 예전에도 한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경우의 수에서도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스몰 a, 그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스몰 b라고 하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전체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 주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있었어요. 자, 확률에서도 왜 또는이 더하기로 연산을 해서 구할 수 있을지 문제 1번을 풀어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다음 표는 어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혈액형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학생들 중에서 한 학생을 임의로 선택할 때 혈액형이 B형 또는 AB형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확률의 개념에 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면 자, 이 전체 학생들 중에서 한 학생을 임의로 선택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전체 학생 수에 해당하는데 52 더하기 68 더하기 44 더하기 36을 하면 200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200분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어떤 확률을 구하라고 했냐면 B형 또는 AB형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건,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면 이것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경우의 수는 B형을 뽑을 경우의 수 얼마? 68가지. 그 다음에 AB형을 뽑을 경우의 수 얼마? 36을 더해야 되겠죠. 경우의 수 또는으로 연결된 전체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는 더하기로 했죠.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누가 B형이면서 AB형인 사람도 없죠. 그래서 더하면은 이 전체에 대한 경우의 수는 104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약분을 해서 정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하면 정답이 나와요. 약분하면 25분의 13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104를 다시 자 200분의 104는 68 더하기 36으로 계산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자 요래 분수를 찢을 수가 있죠. 그러면 200분의 68 플러스 200분의 36으로 표현이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 정리해 볼게요. 자, 정답은 자, 요렇게도 구할 수 있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합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이 200분의 68은 뭐냐면 자, 학생들 중에서 한 학생을 임의로 선택할 때 B형을 뽑을 확률이죠. 그 다음에 200분의 36은 AB형을 뽑을 확률이에요. 그래서 B형 또는 AB형을 선택할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됐나요? 자, 어쨌든 정답은 25분의 13입니다. 자, 다음으로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그러면 이것은 모두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울리는 접속사는 그리고 였어요. 사건 A도 일어나고 그리고 사건 B도 일어날 때 확률. 자, A,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이런 전제 조건 꼭 필요합니다. 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럴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두 사건이 동시에 모두 일어날 확률은 두 확률을 곱하면 된다. 이건 역시 경우의 수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했었죠.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스몰 a, b라고 한다면 그 두 가지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첫 번째 나오는 눈의 수는 4 이상이고 두 번째 나오는 눈의 수는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했어요. 자, 지난 시간까지 배운 확률의 개념에 의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했으니까 여기까지 끊고 전체 경우의 수는 첫 번째 던졌을 때 6가지, 그리고 또 던져서 6가지, 총 36가지의 전체 경우의 수가 나와요. 이것을 분모에 적어주면 되겠죠. 36.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첫 번째 나오는 눈의 수는 4 이상이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눈의 수는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 구했으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분자에 적어줘야 되겠죠. 구해봅시다. 자, 그런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전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니 또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눈의 수는 4 이상이고 자, 여기에서 경우의 수는 4, 5, 6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두 번째 나오는 눈의 수는 3의 배수 3, 6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를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36분의 6이 되죠. 약분하면 6분의 1이 답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을 보니까 36은 6 곱하기 6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3 곱하기 2로 구했는데 이를 뜯어서 적으면 6분의 3 곱하기 6분의 2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이 정답인데 이것을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표현된 6분의 3은 뭐냐면은 바로 첫 번째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가 4 이상일 확률이 바로 6분의 3이죠. 첫 번째 던졌을 때 전체 경우가 6가지가 있고 4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4, 5, 6 3가지가 있으니까 6분의 3이 돼요. 여기에서 그리고 곱하고 또 두 번째 나오는 눈의 수가 3의 배수. 그러면 두 번째 던졌을 때 전체 경우의 수가 6에다가 3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는 2. 그래서 6분의 2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점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자, 두 사건이 그리고로 연결된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 두 사건이 모두 일어난다. 그런데 각각의 사건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맞죠? 첫 번째 던졌는 게 어떤 수가 나오냐에 따라서 두 번째 던지는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럴 때는 각각의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한 다음에 곱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제 이게 이해가 되죠?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사건에 대한 확률을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해주면 된다.
자, 문제 3번으로 갈게요. A, B 두 사람이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각각 4분의 3 그리고 3분의 2일 때 A와 B 중 적어도 한 사람은 합격할 확률. 자, 적어도 한 사람은 이라고 하면 너무 경우의 수가 다양하죠. A만 합격할 때, B만 합격할 때, 아니면 A와 B가 모두 합격할 때. 이런 다양하니까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 사건을 확률을 구한 다음에 1에서 빼주는 것이 더 간편하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A와 B 중 적어도 한 사람이 합격할 확률, 이것은 바로 1에서 빼기 반대되는 사건의 확률. 그게 뭐냐? A와 B 적어도 한 사람 뒤집으면 모두 합격이 아니라 뒤집으면 불합격할 확률. 자, 이것을 구해서 빼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죠. 자, A와 B 모두 불합격한다라는 것을 또는이나 그리고 접속사를 넣어서 다시 표현을 해주면은 같은 의미로 A가 합격하고 그리고 B도 잘못했네요. A가 모두 불합격이니까 A가 불합격하고 그리고 B도 불합격한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연산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A가 불합격할 확률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제시된 것은 A가 합격할 확률이에요. 우리 합격하다의 반대가 불합격이죠. 그러니까 A가 합격할 확률이 4분의 3이면 A가 불합격할 확률은 1 빼기 4분의 3을 해서 4분의 1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B가 불합격할 확률은 1 빼기 합격할 확률인 3분의 2를 해서 3분의 1이 되죠. 그러면 1에서 A가 불합격 4분의 1 그리고 B도 불합격 3분의 1 이렇게. 자, 따라서 1 빼기 12분의 1이라서 정답은 12분의 11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갈게요. 상자 안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노란 구슬 3개, 파란 구슬 4개, 빨간 구슬 2개가 들어있다. 이 상자에서 구슬을 1개씩 연속하여 2번 꺼낼 때 두 구슬이 서로 다른 색일 확률을 다음에 각 경우에 대하여 구하시오. 자, 구슬이 서로 다른 색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몇 가지 나오게요?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 노란 거, 파란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파란 거 먼저 나오고 노란 거 나올 수도 있어요. 또 파란 거, 빨간 거 나올 수도 있는데 빨간 거 나오고 파란 거 나올 수도 있고 노란 거, 빨간 거, 노란 거 총 6가지 종류가 있어요. 너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하기 좀 힘들겠네 생각하면서 혹시나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서로 다른 색의 반대는 서로 같은 색이죠. 그러면 같은 색은 순서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노 뽑거나 파 뽑거나 빨 뽑거나 이 3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전에 생각했던 6가지보다는 훨씬 간단할 것 같아서 선생님은 1에서 반대되는 사건을 빼줄 거예요. 자,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한 개를 꺼내 확인하고 다시 상자에 넣어서 복원이 되었다는 뜻이죠. 리셋. 그래서 또 하나를 꺼낸다. 그러면 자, 두 구슬이 서로 다른 색일 확률을 1 빼기 두 구슬이 서로 같은 색일 확률. 그러면 노란 거 나오고 그리고 또 노란 거 나오거나 또는 파란 거 나오고 그리고 파란 거 나오거나 또는 빨간 거 나오고 그리고 또 빨간 거 나오거나 이러한 3가지 사건으로 나누어지고 이 3사건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므로 또는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데 다시 넣기 때문에 확률을 잘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처음에 노란 거 나올 확률 전체 9개가 있죠. 9개 중에 노란 거 3개
그리고 다시 넣었어요. 다시 넣었을 때 또 노란 거 나올 확률은 또 9분의 3이겠죠. 자, 더하기. 자, 파란 거. 전체 9개 중에 4개. 그리고 또 9개 중에 4개. 다시 넣었기 때문에 더하기 9분의 2 곱하기 9분의 2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1 빼기. 자, 81로 전부 다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 9 더하기 16 더하기 4를 계산해 주면은 81분의 29죠. 따라서 계산하면 81분의 52가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이 81분의 52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같아요, 여러분. 두 구슬에 서로 다른 색일 확률을 구하기 때문에 2번과 같은 시행에서도 1에서 두 구슬의 색이 서로 같을 확률을 빼줄 거라서 요 식은 그대로 똑같아요. 1에서 노란 거 뽑는 거 또는 파란 거 뽑는 거 또는 빨간 거 뽑는 거를 빼주면 되는데 처음 꺼낸 구슬을 안 넣었대요. 그러면 확률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이번에 풀이 가봅시다. 자, 1 빼기. 자, 요거는 첫 번째 뽑고 그리고 두 번째 뽑는 거. 그러면 첫 번째 노란 거 뽑을 때는 상자에 9개가 다 그대로 있겠죠. 9개 중에 3개다. 그리고 안 넣었대. 방금 노란 거를 뽑았는데 안 넣었어요. 그러면은 총 구슬의 개수는 8개가 되고 노란 거는 1개가 줄었겠죠. 2 이렇게. 자, 또는 파란 거 역시 처음에는 9개 중에 4개가 파란색인데 안 넣었어요. 자, 지금 파란 걸 뽑았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파란 거를 뽑는 상황을 생각하기 때문에 8개 중에 파란 거 1개가 줄었기 때문에 3 더하기 빨간 거 총 9개 중에 2 곱하기 이제 하나를 안 넣었기 때문에 그 빨간 거 하나를 안 넣는 상황에서 빨간 거 뽑는 확률이니까 8분의 1 이렇게 계산해주면 1 빼기 9, 8에 72로 통분되어 있고요. 6 더하기 12 더하기 2 1 빼기 72분의 20 맞나요? 그렇죠. 자, 이거는 1 빼기 72분의 20을 약분하면 18분의 5가 나오네요. 4, 1은 4, 4, 8에 32. 네. 그래서 1에서 18분의 5를 빼주면 정답은 18분의 13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확률 이론을 전부 다 해봤고요. 교과서 문제풀이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안녕.